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해비타트 이사장으로서 인터뷰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잘 안 해요. 특별한 어떤 우리의 큰 기업과의 큰 협약식이나 할 때 사진은 찍는데 이런 해비타트 이사장으로 제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NGO하고 NPO, 그러니까 이 비영리 단체 우리가 나눔 기부 재단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후원자들에 의해서, 후원 기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꾸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경영하고 관리해드리는 그 조직의 어떤 책임을 맡았을 뿐이지 이것을 돕는 분들은 후원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홍보대사나 이런 분들 나가서 인터뷰하라 그러고 사무총장님 나가라 그러고 저는 오늘 이 봉사활동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나온 건 저 처음이에요. 오늘. 제가 그래서 아마 저 섭외하는데 굉장히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음악도 그렇고 대표이사로서 그 이사장으로서 해비타트 활동하시는 그 지금 마음 자세도 그렇게 따뜻한지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좀 해비타트에 대해서 궁금해지셨을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한 45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세계적인 그 운동인데 미스터 밀라드 풀러라는 그 유명한 법조인 변호사가 굉장히 억만장자였죠. 지금 말하면 로펌 같은 걸 만들 정도로 워싱턴에 얼마나 사건이 많았겠어요. 그 큰 사건들. 그 성공적으로 해서 그분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 부부가 결정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바다만 와왔지 그 누가 베푼 적이 없지 않나 해서 그 부인 린다가 이제 우겨가지고 아프리카에 집 없는 사람들의 그 토인들의 집을 져주는 걸로 가서 시작한 게 해비타트 운동인데 지금까지 거의 한 5천만 정도 인구가 아마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운동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운동으로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 유일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운동이 더 활발하게 된 것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이 운동의 그 후원자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더 이제 활발해졌고 우리 한국에는 2001년도에 지미 카터가 한 2,000명의 미국 후원자들 데리고 와서 133 가정의 집을 져주고 갔어요. 8개 사이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뒤엔 좀 쳐져 있어요. 지금 저희 한국 해비타트가 전 세계 미국, 카나다 다음에 3위예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도 물론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국내 이런 집 없는 분들의 집 지어드리는 것, 그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고쳐드리거나 지어드리는.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또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이런 데 나가서 계속 집을 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 이티오피아는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16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생존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전용사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아주 지금 사시는 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 집 지어드리고 또 고쳐드리고 그분의 손주들 직업 훈련시켜서 우리 나가 있는 LG전자에 취업도 시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까지 이뤘죠. 제가 이사장으로 들어올 때 후원자가 9,300명인데 지금 5만 7천 명 가까이 되는 데까지 이뤘어요. 근데 저는 지금 내년 5월이면 이제 두 번째 임기 끝나고 이제 떠나려고. 근데 이사님들이 안 놓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3년을. 3년만 할 수 있고. 10만 명 채워놓고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9천에서 5만으로 5만에서 10만으로. 오늘 이 방송하고 나서 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정말. 아니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해비타트가 집을 지어주는 게 완전히 공짜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저 그냥 공짜로 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해비타트가 왜 건강한 운동이냐면은 리버빙 펀드, 순환 자금인데 이게 뭐냐면 노동력이 있지만은 그 벌어들인 수입으로 집세를 내고 뭐 이렇게 주거 때문에 너무 지출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녀 교육이나 어떤 생활 수준이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게 된 어떤 가정들을 선발해서 특별히 자녀가 있는 가정 또 장애인이 있거나 네. 또 노약자가 있거나 한 가정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분들의 집을 져드리는데 그분들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10년 내지 15년 무이자 상환해가는 거죠. 할부로 네. 상환해가는. 그러니까 10년이나 15년 후에 그분들 자력으로 그분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는 운동이에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뭔가 그렇죠. 그 삶의 활력과 목표를 그렇죠. 세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할 때 네. 그분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의지나 예. 노동력이나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점검한 다음에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상환금을 낼 거 아니에요.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네. 그 돈으로 또 우리가 땅을 사서 다른 분들의 집을 또 져드리는 짓고. 이 순환 그러네요. 자금의 그 리볼빙 펀드 그게 해비타트의 이야. 굉장히 그 중요한 원칙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도움을 남에게 또 베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분들을 직접 만나보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장애를 가진 분이었는데 뭐 기술은 물론 있는 전문 기술은 갖고 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사골세로 있었던 거죠. 월세 내면서 있었던. 근데 이제 주인집 애하고 뭐 자기 딸하고 이제 놀다가 얘가 게임에서 이겼나 봐요. 자기 집 애가. 네. 그러니까 주인집 애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했냐면 집도 없는 게 까분다고 아이고. 뭐 이러고 그 애가 이제 울고 있는 걸 아버지가 와서 보고 이 아이에게 집 한 칸 우리 걸 제공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냐.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좌절해서. 그래서 어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이 살맛 나는 데가 아니구나. 참 세상은 재미없는 데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자기가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어떤 젊은이들이 와서 이 집을 줘주고, 같이 땀을 흘리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집을 져주는 거를 보면서 이 세상은 살만한 데구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데구나. 살아볼 만한 데가 이 세상이구나. 울면서 고백한 그걸 봤어요. 네. 집이 없어서 그 힘들어했던 자녀가 집 입주하는 날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울던 예, 예. 그 아버지 잔등, 울먹이던 잔등. 이제 그런 게 우리 해비타트의 어떤 하나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 그 홍보대사들이 이제 여러분이 거쳐갔는데 뭐 이승철, 세상도난 김진아 또 그 차인표, 신혜라 부부 네. 또 이제 이휘양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신소율 요즘 그 신세대 탤런트 어, 여성 탤런트 신소유. 연기자 네. 그 이번에 홍보대사로 임명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너무 까탈스럽다고는 하겠는데 대개 이제 그 뭐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그러면 와서 뭐 사진 찍고 뭐 하고 탁 하고 그러고 안 와.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러겠지만 근데 저는 그거를 허용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은 1년에 20시간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3번 정도는 나와야 돼요. 집을 짓던 행사에 참여하던 본인의 다른 노력을 봉사를 하던 들여라. 아니면 집을 3번 짓던 네. 그래서 20시간을 내가 요구해서 그거를 동의해 주면 임명장을 줘요. 그러니까 저희 그 홍보대사들이 되게 힘들어요. 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일단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입주한 가정은 다른 가정을 위해서 300시간의 노동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약에 하루에 6시간 와서 봉사했다. 네. 그럼 부부가 2명이니까 12시간을 공급했으면 그게 한 25일 정도를 다른 가정, 입주할 가정을 위해서 그걸 와서 노동력을 봉사를 써라. 네. 노동으로 봉사하는 그게 그 선정할 때의 조건이에요. 네. 션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 집짓기 요즘에 굉장히 화제인데 션은 본인이 집을 그냥 짓던데요. 자발적으로. 나는 예. 저는 션을 보면서 네.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소망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희망을 참 보는 우리가 것 이런 나라구나. 왜냐하면 션이 이제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짓거나 또 고쳐주는 거를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하고 8일 온 날, 8월 15일 날 81.5km를 뛰어요. 뛰면은 전국에서 그날 45,000원, 42,000원 후원금을 내고 각자 있는 데서 뛰어. 이게 뒤에 모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 내가 비가 많이 억수로운 날 그 스타트 할 때 내가 응원하면서 비가 너무 와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비가 오면 저희는 좋습니다. 뛰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우중에 그걸 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일 온 날에 우리가 11억 3천을 거뒀어요. 하루에. 한 9억 3천은 이제 현찰로 후원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현물 기업에서 이제 뭐 스티로폴이나 뭐 이런 것들 섞어 보드나 이런 거지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그 결심과 그의 노력을 통해서 예. 하루에 이런 엄청난 돈이 모인다는 거는 그걸 해마다 또 한 번 더 해서 3.1절에도 또 뛰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독립유공자의 집을 짓는 구례든 여수든 뭐 어디든 가서 종일 직접 집을 지어요. 하더라고요. 네. 거기 가는 게 이시영, 이영표, 박보검이 맞습니다. 몰고 가가지고 또 집을. 그러니까 존경심이 이렇게 야 네. 나보다 아래 세대지만은 참 존경할 만하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올해 오늘 첫날 시작하는데 제가 바라기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독립유공자들 그분들 삶을 보면요,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라 살리겠다고 그 만주로 중국으로 뛰어다니면서 집에 한번 와본 일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걸 다 쏟아부어서 다 쏟아부고 재산도 없고. 그러면은 네. 그 일본 순사들이 그 요주의 가정이잖아요. 그 계속 감시하면은 쫓겨다니고 네. 숨어다니고 아휴.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 애들 먹일 항생제 몇 알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세상 떠난 아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는 그 아이들 그 아빠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 끌어안고 있었던 그 아내들 그 가정들이 뭘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제대로 먹였겠어요. 그 후손들이 참 힘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 자녀가 5이면 다 도와주지 못하고 그중에 선발해서 한 명에게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나라가 이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 사실 그분들의 어떤 수고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찾게 되었고 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은 우리 독립유공자 얘기 나오면 얼른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션이라는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봉사하고 그럼요. 기부하고 그 모든 걸 하는데 사실은 그와 반대되는 유명 인사들도 분명 있습니다. 와서 뭐 사진만 한 장 찍거나. 이제 큰 돈을 기부할 때가 있어요. 홍수가 났다 뭐다 5천만 원, 1억. 근데 도움이란 거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 단체들이 일할 때는 네. 그래서 그런 후원금도 필요하지만은 매월 1만 원, 2만 원, 3만 원을 했던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게 우리 단체들은 일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2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기업들도 대우건설이나 이런 시티은행 같은 데는 20년 넘게 돕고 있거든요. 볼보 같은 데, 예. 한라시멘트 예. 이런 데는 정말 고마운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부탁하는 게 한결같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결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큰 돈을 기부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우리 연예인들이 좀 어느 단체든지 네. 그것이 뭐 백혈병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우리 헤비타트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꾸준히. 한결같이 네. 꾸준히 네.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
와서 직접 우리 집 질 때 같이 망치질하고 또 지붕을 같이 만들고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으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는 가수로서 방송인으로서 또 이제는 긴 봉사 활동의 그 연장에서 또 집을 지어주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NGO 단체의 이사로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신데 올해 소망 또 앞으로의 계획 끝으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기타 문화가 이제 55주년 이른 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 통기타 공연이나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뮤지컬 세시봉.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송창식, 조영남, 이장희, 김세환, 윤영주, 트윈폴리오까지 하니까 히트곡이 한 130곡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엮어서 네.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 올 세대들이 그 우리가 이루었던 그 문화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